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치칸 뉴스 정일임 아나운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수면 무호흡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법원이 근데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일각에선 수면 무호흡 정도로 석방이 되려면 구치소의 3분의 2가량은 다 석방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바치칸 뉴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바치칸 뉴스 정일임입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는 뉴스를 사전에 듣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바치칸 뉴스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속보로 석방 이렇게 기사가 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을 의심했네요. 설마 해도 진짜 석방을 할까 했는데 기어코 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그것도 심지어 수면 무호흡 이런 걸로 건강에 안 좋다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다들 지금 막 그 분노의 이모티콘을 다들 막 찍고 계시는데, 이로써 지난해 3월 22일에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됐더라는 이런 뉴스를 참 이 미세먼지가 여전히 깝깝한 수요일 점심때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답답하죠?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1월 29일에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구속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특히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이 보석을 허가해야 할 주요한 원인으로, 사유로 들었습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재판부에 제출한, 이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든 이 병명을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무려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라고 적었는데요. 우선 당뇨 외에도요, 수면 무호흡증, 이것 때문에 이제 돌연사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면 무호흡증, 기관지 확장증, 식도염, 위염, 탈모, 피부염, 심각하다고, 건강이 심각하시다고, 당뇨, 수면 무호흡증, 기관지 확장증, 식도염, 위염, 탈모, 피부염, 이렇게 병명을 드셨다고 합니다. 탈모요? 아니, 피부염, 탈모, 이건 진짜 갖다 붙일 병이 너무 없어서 일단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싶고, 탈모랑 피부염 때문에 석방되면 이건 진짜 그죠? 그리고 사실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인들은 거의 직장인들이면 학생들도 그렇고요, 웬만큼 내시경, 위내시경 이런 거 하면 식도염, 위염은 꼭 나옵니다. 저만 해도, 저는 식도염, 위염 항상 내시경 할 때마다 식도염, 위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웬만한 현대 직장인들이 정말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은 몰라도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은 다들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결코 이제 걱정할 게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쨌건 고치는 게 좋은 병이겠지만요, 수면 무호흡증이 그렇게 위험한 건지를, 석방을 해야 할 만큼 위험할 건지는 글쎄 모르겠네요. 아무튼 글쎄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인지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문가들이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뭐 본인들은 어찌됐건 또 연세가 워낙 있으시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위험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초병을 세워서 30분에 한 번씩 괜찮은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물론 이제 분노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게 어찌됐건 또 워낙 고령이시고 지금 78, 뭐 80이 다 돼가는 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작년 8월에 했던 종합검진에서는 매우 나이에 비해서도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나왔다고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그 사이에도 어쨌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 본 적이 없으신 고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염과 식도염과 탈모와 피부염까지 동반하면서 수면 무호흡까지 겪으면서 굉장히 좀 건강이 악화됐을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진짜 건강이 안 좋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것저것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도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썰들이 나오면서 그 태극기 부대면 이런 쪽에서 뭐 석방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 나와서 외부 의료진이 와서 검사도 하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석방이 돼야 한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납득 가능할 정도로 제대로 좀 진짜 그 정도로 위험한 질병인지를 뭐랄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의료진을 대동해서 제대로 좀 검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석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뭐 변호인 측에서는 너무 건강이 안 좋다고 진짜 아픈 상태라고 백혈구 수치도 지나치게 높아서 긴급하게 원인을 알아보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 정도 사안에서 보석을 허가하면 3분의 2 이상의 수용자들이 바로 풀려나야 된다. 보석이 다 허가돼야 된다라고 현직 구치소 의료진의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글쎄 정말 건강이 그 정도로 그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테니스 이런 걸로 완전 다져진 몸이었잖아요. 막 황제 테니스 즐기시면서 그 연세에서도 불구하고 완전 그 뭐 양복 수트핏 장난 아니라고 몸 관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건강이 막 돌연사를 걱정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가 이런 좀 그죠? 이런 합리적 의심을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이런 법원에서 변호인 측의 이런 주장을 납득 안 가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석방을 해줄 거라면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의 좀 제대로 된 이 건강 검진을 좀 받고 나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건 좀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그리고 이전에 지난 2월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재호 전 의원이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진짜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라고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프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 너무 잔인하다고. 원래 다 대통령이 이런 보석은 결정하는 거라며 이렇게 때 아닌 실토까지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정작 그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 무려 뇌종양을 앓고 있었던 강금원 회장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서 당장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런 지금 진단까지 나왔던 사람을 끝내 보석 불허를 하면서 그때는 자기들 입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입김이었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런 잔인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다 사람이 고작 수면 무호흡증 뭐 이런 얘기 이런 걸로 돌연사의 가능성을 운운하며 지금 석방시켜달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은 석방을 받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뭐 진짜 얼마나 속내에서는 진짜 많이 아프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뇌종양 이런 수준은 아니지 않나요? 이런 것과 비교할 때는 정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글쎄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이미 석방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된 마당에 글쎄 다음 재판까지 몸 관리를 더 잘 하셔가지고 아마 다음 재판 하게 되면 또 금세 잡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부디 또 석방해달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어쩜 이렇게 다들 돈도 많고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감옥에만 들어가면 다들 휠체어 타고 나오시고 벽을 짚고 갑자기 막 안 좋다고 하고 수면 무호흡증이 갑자기 막 생기면서 돌연사 위험까지 생기는지 참 이상하죠? 네. 정말 이런 기준대로라면 여기 지금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네. 이러지 말고 집으로 보내지 말고 그 4대강 녹조라떼 이렇게 창고라는 그 지역에 거기서 요양하시라고 녹조라떼 한 잔씩 갖다 드리면서 요양하시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참, 진짜 아유. 그래도 박근혜 씨도 못했던 병보석을 이명박 전 대통령 해내네요.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재판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죠. 네, 검찰이 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 10명을 무더기로 추가로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요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로써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이 전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있는데 14명은 아직도 그 수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14명 정도면 아직도 한참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근데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 지금 기소한 14명은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특히나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을 명령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그때도 지금 이 사법농단의 핵심 연루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런 중요한 재판을 맡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그것도 이런 문제를 두고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법정 구속까지 하는 건 사실 좀 이건 형량 자체도 너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거셌죠. 근데 역시나 이 성창호 부장판사 기소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승태 키즈라고 불렸던 바로 그 판사죠. 성 부장판사는 신광열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 조희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과 공모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대형 법조비리 사건인 정은호 게이트 사건 관련한 기밀 문건 10여 건을 임종원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번 기소 대상에 딱 포함이 되니까요. 바로 발끈하고 나선 분들이 눈에 탁 띕니다. 누구겠어요? 자유한국당이죠.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되니까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자유한국당. 그렇죠? 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이 김정재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요. 참담하다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공익신고자를 고소하고 범죄자를 두둔하는 세상이다. 하다못해 범죄자를 잡아들인 판사까지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김 원내대변인은 내 식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식이다. 조폭 영화 얘기 아니다. 문정권과 민주당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식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보복하고 이 판사 재판 거래까지 하고 이랬던 분들은 대틀 정부였잖아요. 자유한국당, 네, 박근혜 정권 때 사법농단을 했던 거잖아요. 사법농단으로 지금 그 주범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사법농단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오히려 오로지 그냥 성창호 이 판사를 기소한 게 잘못이라고. 아니, 사법농단에 대한 얘기는 관심도 없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가담을 했으니까? 본인도 공범이니까? 그런 건가요? 어쩜 이렇게 쏙 빼놓고 오로지 그냥 양승태 전 대법원장 키즈였던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검찰이 정부의 무슨 지시를 받고 했다는 것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꼴 걱정하시는 분들 많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꼴이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지만 문정권과 민주당의 농단이 심판받을 그날도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라고 진짜 정말 가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니, 적폐 당사자들,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와중에 네, 그 적폐의 당사자들 같이 함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에서 사법농단의 사법적폐의 당사자가 기소된 사건을 두고 참담하다며 니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댁들 아직 지금 다음 차례라서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총선 때 한꺼번에 우리가 심판할 거니까 조금만 이렇게 보채지 않아도 곧 할 거니까 좀 기다려봐요. 아주 대놓고 이렇게 자기들이 사법농단 그 적폐 세력들과 공범이고 주범이라는 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어필하시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그냥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네요. 아주 알겠어 좀만 기다리라고. 총선 얼마 남았죠? 당장 지금 하고 싶은데 그죠? 나라꼴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왜겠어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배지 달고 국회의원입네, 국민의 대표입네 하시니까 나라꼴이 잘 돌아갈 턱이 있나. 뭐만 하면 이렇게 발목 잡고 나서고 그러는데 적폐청산 좀 해보려면 맞고 국회 보이콧하고 그러는데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턱이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너무 빨리 총선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같이 드시죠? 근데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아시겠지만 우리 조선일보 역시도요. 언제나 자유한국당과 거의 한마음 한뜻으로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마음 한뜻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역시나 김경수 법정구속 판사 기소 관련해서 기사를 비롯해서 사설까지 오늘 냈다고 하네요. 완전 여기서도 똑같이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사법농단과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없습니다. 오로지 방점은 김경수를 법정 구속시킨 판사를 기소시켰다. 이거에만 아주 주력해서 방점을 찍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를 재판정 세운다라는 제목의 기사 오늘 냈는데요. 성창호 조희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한 판사다. 이후 여당이 적폐판사라고 공격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 주장을 거둔 셈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 논란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글쎄 그 논란이 아니라 논란이 좀 됐으면 하고 조선일보에서 논란으로 만들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 이전부터도 양승태 키즈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사법농단에 가담한 인물로 콕 집어 있었던 거거든요. 콕 찍혀 있었던 거거든요. 갑자기 없던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지금 들고 와서 기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당의 입장을 검찰이 그대로 따라줬다라고 조선일보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정권 기류를 감안해서 기소 대상에 포함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굴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뿐만 아니고요. 사설에서도 김경수 법정 구속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라는 제목으로 사설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성창후 판사는 현 정권의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판결이 나오자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라며 성판사 탄핵을 고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냈다고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했다. 인터넷 폭력으로 성판사는 신변보호까지 요청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이 성판사를 기소했다. 전체 판사들에 대한 무언의 위협이나 마찬가지다. 어머 진짜 누가 보면 성창후 판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고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아니 이전부터도 계속 양승태 적폐사단의 양승태 키즈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법농단과 관련돼서는 일절 언급도 없던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모르쇠를 하고 있던 이런 조선일보가 그저 그야말로 양승태 사법부를 편드는 양승태 사법부의 가담한 그 판사를 편들기 위한 내용에만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고 그 판사가 무고하고 너무나도 제대로 된 마치 이렇게 따지면 그 14명의 판사들 재판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체 판사를 대변하는 거인 양 마냥 모든 판사들의 이런 그 재판을 정부가 제멋대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고한 판사에게 정권이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폴폴 풍기며. 아니 누가 무고한 판사인데요. 지금 왜 기소가 됐는지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현 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사람이라서 기소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재판 거래를 하면서 가담을 하면서 어떤 짓을 저질렀고 사법농단을 했으며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왜겠어요? 이들 역시도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을까요? 더 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다 떠나서 적어도 지금 전현직 법관 14명이 피고인석에 서고요. 66명이 징계 대상에 오른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그 무엇보다도 부끄러워하고 자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사법농단에는 일절 모른 척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런 신문이 사법농단 가담자를 기소한 것에 이렇게까지 펄펄 뛰고 정부를 비난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분들이 정말 사법농단의 가담자인가? 이분들 역시도 공범인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나? 이건 정말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편을 들고 있다면. 네. 적어도 사법농단을 저지른 그 핵심 세력에 대한 비판 정도는 먼저 나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사법농단을 결코 우리가 끝까지 대충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여기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네요. 네. 이명박 석방됐나요? 이게 꿈인가요? 이러시는데 석방됐대요. 꿈 아니고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부를 제대로 청산해야죠. 적폐청산, 사법부 적폐청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바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다들 우울해하지 마시고 눈물이 오늘도 힘내시고 바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